노년이 되면 삶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숨가쁘게 달려가며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이 조용해지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맞이하며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립감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고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면서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없애려는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삶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점점 굳어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서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적인 여유도 잃기 쉽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를 소홀히 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무의미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관계에나 얽히다 보면 오히려 소모적인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엔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죠. 한편 일부 사람들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면서 외로움을 잊으려 합니다.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쉬지 않고 바쁜 일정을 만들지만 이 또한 외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무작정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외로움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관심을 필요 이상으로 갈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길 바라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먼저 다가가지만 기대만큼이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실망감이 커집니다. 타인의 관심에 의존하는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줄 수는 없고 모든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관심만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하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강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불안함이 커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하지만 이 역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럴수록 혼자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엔 결국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깊어지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나는 왜 혼자 남겨졌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휩싸일수록 삶의 에너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감정이며 그 속에 갇히면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단순히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시기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노년이 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노년의 시간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건강을 해치는 습관.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와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피로가 오래가고 작은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사소한 생활 습관조차 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익숙해진 생활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스스로 해치는 습관을 반복하며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는 그 위험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었고 조금 피곤해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작은 무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한번 흐트러진 생활 습관이 몸의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의 방식 그대로 생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무리한 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욕도 떨어지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며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단순히 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딘가 아픈 곳이 계속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본인도 불편하고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서 계속해서 나쁜 습관을 유지하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한번 악화된 건강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천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건강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 노년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커지고 인생이 점점 더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시간들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쉽게 지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활 패턴을 개선하고 꾸준히 좋은 습관을 들여 나간다면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방치한 채 좋은 삶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그것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다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 불필요한 만남의 시간 낭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했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관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더 이상 모든 만남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만남을 지속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유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은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만남으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만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고 감정적인 교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만남이 계속되다 보면 나의 감정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관계에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챙길 여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지만 이제는 그 관계들 중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관계를 남기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까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만남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삶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만나고 나서도 개운한 기분보다는 피로감만 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결국 인간관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빼앗기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내가 왜 저런 만남에 시간을 낭비했을까? 좀 더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지치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과연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관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외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은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더욱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소중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는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3. 일에 미친 듯이 몰두. 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특히 일이 삶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얻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으며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점차 변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의 의미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 일에서 벗어난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불안하고 자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고 자신을 위한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에 과하게 몰두하면 몸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 일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노년이 되면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무리한 생활이 곧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일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일에 몰두하면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고 감정적으로도 지쳐가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일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여유를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간다면 노년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 좀 더 여유롭게 살 거리라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 때문에 희생해야 했던 것들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그런 희생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일에서 찾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일 외에도 삶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등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려면 먼저 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로 즐거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지속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집착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성과를 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입니다.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대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일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놓는다고 해서 삶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해 이제는 일을 내려놓고 삶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정말로 즐거운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나 강박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4. 타인의 관심을 갈구.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이 인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과 관심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역할이 변하고 주변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주변에서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바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점점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으려는 마음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서운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반응에 따라 내 감정이 크게 흔들리고 결국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내 행복이 결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관심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며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결국 관계가 부담이 되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일부러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관계를 원하지 부담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삶은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고 기대한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삶이 아닌 타인의 반응에 의해 내 감정이 좌우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심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다면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은 얻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갈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5.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기.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어느 순간 혼자 남겨졌을 때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점점 줄어들며 오랫동안 가까웠던 친구들도 점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외로움은 더욱 커지고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며 혼자 있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결국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타인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찾으려 하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맞추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은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여긴다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자기 연민에 빠지기.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회와 아쉬움이 쌓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기 연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단순한 슬픔이나 아쉬움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늘 희생자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결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습관이 되면 과거를 계속해서 후회하게 되고 현재의 상황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삶의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으로 채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국 이런 태도는 외로움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연민은 생각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쉬움이나 후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깊어지면 점점 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게 되고 나는 항상 운이 없었다. 내 인생은 남들보다 힘들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힘든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을 흐리게 만들고 오직 부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과거에 대한 후회만 남고 현재를 즐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면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려 한다면 삶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면 삶은 더욱 가볍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가 아니라 희망으로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순간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빠져들수록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현재의 삶마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은 인생은 더욱 밝고 희망차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인생은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더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반복하고 불필요한 만남에 시간을 허비하며 일에만 몰두하느라 삶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등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균형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친 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의식하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삶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커질수록 현재를 즐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습관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으며 삶을 단순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삶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